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법정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여야 대표가 최대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과연 말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늦었지만 어쨌든 늦어지게 되면 현역 의원들에게는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의 입장에서 그닥 서두를 이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의 이익 집단이 아님을 늦었지만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나갔던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띄운 이슈, 바로 민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주거, 중소기업, 가불, 노동개혁, 이 네 가지가 정말 시급한 민생개혁이라면서 민생 10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4대 개혁안은 민생개혁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경제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라는 쓴소리도 보탰습니다. 여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경제통이시죠. 이한구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중소기업, 가불, 노동개혁, 이런 문재인 대표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건 이제 가치 판단 문제이기는 하니까 예. 그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적 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 과제로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모든 정책은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또 하나는 그 정책의 내용이 공평하냐. 또 하나는 그 정책이 재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제시한 그 내용들이 예. 문제가 많다. 아하. 특히 어떤 노무현 부분에? 대통령 시절의 예. 정책
기조 비슷한 예.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내용의 공평성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속 가능한 문제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예. 시간이 간단하게. 없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예. 보면은 사내 유보금을 헐어서 그 수요 없어도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식으로 가자 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고용 능력이나 의욕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예. 강제로 고용시키면은 그런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구직 촉진 수당을 또 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지속 가능이 되질 않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좀 정책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렇다면 제안한 이유는 문재인 대표가 정책에 대한 추진 경험이 적어서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과거 행태까지 같이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우선 이제 전문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예. 또 국민들이나 이런 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아하. 그런 이제 목표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그동안에 끈질기게 해온 것이 정부가 주장하던 예. 그 4대 개혁에 대해서 예. 계속 발목 잡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갖고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 예. 그냥 큰 틀에서 우선순위도 틀렸고 뭐 예. 내용도 틀렸다 이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고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런데요. 국정화 반대에서 갑자기 민생 4대 개혁 방향으로 틀은 것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왜 틀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또 저도 잘 모르죠. 그거는 본인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인터뷰하기가 워낙 어려우세요. 예.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게 국정화 반대를 안 한다는 뜻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렇죠. 이제 깔아놓고. 예. 이 국정화도 문제 제기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검정 교과서의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고치는 수단으로 여권에서 처음 했던 게 교학사 교과서를 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집단 반발을 통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내용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이제 국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정화의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호응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일단 깔아놓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 쪽의 방향을 이제 틀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 방향 틀은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었으면 말한 거하고 행동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을 진짜로 고민을 하면은 말을 주장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요 4가지만 지금 민생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가 전반 경제가 지금 침체돼 가고 있고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토론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예. 그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4대 부문 개혁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고 공정한 생산 요소 시장을 만들어서 국민 경제 생산 비용이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 올리고 성장 잠재력 올리고 또 기득권 계층의 특권은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에서 계속 발목만 잡으면서 많은 민생을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과 부자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2015 세제 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내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돼서 예.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고 또 의욕을 북돋아주고 능력을 키워서 고용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거의 모든 국가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야당만 자꾸 예. 대기업 집단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참 시대에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 집단들이 행태에 예.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건 고쳐야 돼요. 예. 그러면 재벌 집단은 행태 고치는 문제는 국제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 예.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부자 감세라고 하는 얘기도 이미 옛날 얘기예요. 지난 몇 년간 계속 부자들이 속신 부자들이 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소득 높은 계층이 소득세나 법인들의 경우는 법인세죠. 그쪽을 지금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해가면서 예. 이것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 특히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예. 그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상 장례식 때 참석한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어떤 TK 교체설 이런 얘기와 연관돼서 지금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됐는데 정종섭 장관은 마찬가지고요. TK 현역 의원 교체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무슨 이렇게 정치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내갖고는 국민들 혼란하게 만들고 좀 정치권 자꾸 이미지만 나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새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자꾸 친박이 아니라 용박 비슷한 행동들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용박이 뭐예요?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하는 박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자제가 돼야 되고 예. 또 저쪽에 움직임을 꼭 무슨 정치적인 목적하고 이렇게 링크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이제 또 보도를 너무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략 공천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하다 예.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왜 대구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구 의원들이 다른 지역 의원보다 특별히 평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경제통이시죠.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진 가뭄 해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에이, 수돗물 펑펑 잘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이것 지수가 40% 이상 되고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와 함께 물 이것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스케이트.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공부사업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꼼짝마, 하이마트가 쏜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착하게 쏜다. 무이자로 쏜다. 스파크 자동차도 10대 쏜다.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어서 서둘러. 나이봄스터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지난 8일 미얀마 국민들의 새끼손가락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데 사용된 보라색 잉크 때문이었는데요.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의 역사적인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에서 드디어 군부 독재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 미얀마의 이번 총선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얀마 현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홍세화 씨라고 불리는 분이죠. 19년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3년 미얀마로 돌아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가 많으시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여기 아침 5시입니다. 아침 5시요? 아이고, 우리 인터뷰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네. 자, 지금 말이에요.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제1당이죠.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네, 맞아요. 압승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 국민들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70-80% 이상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이 승리한다라는 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승리한다.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 예. 네, 확실하게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로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개표가 했습니다. 그거를 보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군부 정권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을 비교해서 보자고 하면 예. 노태우 시대에서 김영삼 시대로 가는 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네요. 예. 노태우 정권에서 YS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죠? 네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렇다면, 근데 지금 미얀마 헌법상, 버마 헌법상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 국적의 자녀를 두거나 외국인 남편을 두거나 부인을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죠? 네네. 군인 출신가 아니라서 아예 그렇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전국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시대가 한국의 김영삼가 원래 집권 여당이랑 합쳐놓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미얀마, 버마의 민주화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자, 국제사회에 바라는 점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국민들이 90% 이상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은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예. 네, 1990년 선거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지만 정권은 이해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투표하고 개표가 그대로 나오지만 자유를 너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1990년 선거처럼 대가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가 버마의 선거 결과에 대해 계속 지켜보면서 버마 지금 정부에게 요구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권을 이해하라고 계속 지켜보면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0년의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정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미얀마 예전에 갔다 왔거든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잘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인터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3년 미얀마로 돌아간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단의 장준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얀마 정치 상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25년 만에 자유 총선이 치러졌고요. NLD가 거의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 통치가 지난 한 5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종식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NLD가 압승한다라는 것이요. 지금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죠. 의석에서요. 그죠? 근데 이게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군부가 가져가는 의석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5% 이상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상 보면 65%라고 언론에서 보통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5% 이상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75%? 더 어렵네요. 예, 75%인데 사실상 NLD가 전국의 모든 의석에서 한 석도 빼고 한 석이라도 빼고 모든 걸 다 석권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상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지금도 단독 정부는 불가능하군요. 지금도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NLD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이번에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단독 정부를 못 이끌게 되면은 군부 독재 정권의 종식은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있어서, 이게 정부의 한 텀이 5년인데, 5년 동안 진행하게 되면서 군부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완전히 군부가 정치에서 배제가 되고, 점진적인 민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에는 25%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는 거. 이 헌법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헌법 자체가 과거에 인도네시아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뿐만 아니라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군부가 가지고 있는 무투표 의석 할당제를 당연히 다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수님?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NLD나 야당이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축소하는 군부의 의석 할당제를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웅저 씨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1990년에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군부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뒤집는 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99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무효화시킨 이유가 이제 군부 차원에서 이제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회 구성 선거라고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럴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럴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를 무효화시킨다라는 그런 명분이 특별하게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미얀마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도 바뀌었으니까 미얀마도 바뀌겠죠.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단의 장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프랑스 명품 브랜드 구찌로부터 짝퉁 판매로 고소를 당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결코 화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알리바바는 지난 5월 구찌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패션 기업 케링으로부터 짝퉁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리도록 고의로 방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예. 마인 회장은요,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짝퉁 판매업체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자신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와 손잡고 협력하고 있는 이들을 총알바지 졸병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짝퉁 판매는 권리가 아니라 범죄인데 잘못 짚은 것 같다. 아하. 그럼 알리바바 짝퉁 회사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이건 암세포도 생명이다 급이다. 도둑놈도 권리가 있으면 도둑 맞은 사람의 권리는 없나요? 이런 반응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말 기지가 대단한데. 자, 한미약품 얘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제약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이 나흘 만에 또다시 1조 원대 신약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예.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 바이오 신약을 미국 제약회사죠. 얀센에 약 1조 원에 수출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올해 성사된 계약 액수만 7조 4천억 원대입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힘입어 한미약품의 주가는요, 9일에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주가가 곧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서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골목 상권 넘보지 말고 연구개발에 돈 좀 씁시다. 정말 반길 일이지만 완제품 출시가 아니라 기술을 파는 것에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완제품 출시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인체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센스를 파는 거 이거 제약업계에서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해냈네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뇌졸중 할머니를 위해서 스마트 숟가락을 발명한 대학생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예.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창업 동아리 스태핀 얘기입니다. 최근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 숟가락을 발명했습니다. 이 발명품은요. 손과 팔이 약한 노인이나 파킨슨병, 근육병 등의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예.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혼자 힘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할머니를 보고서 이 발명품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발명품은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이미 특허 출원을 마쳐서 이달 중에 시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예. 누리꾼들은요. 아이디어의 좋은 활용의 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발명품이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예. 자, 뉴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적색이든 흰색이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신장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예. 이런 거 알면 괜히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뿐만 아니라요. 닭고기 등 흰색 예. 고기도 석쇠에 구워서 먹으면 신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예.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예.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 들으니까 풀떼기만 먹다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 사람의 알겠습니다. 먹는 행복도 중요하다. 예. 이런 반응이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